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연분홍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명물 가운데 하나인 벚꽃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워싱턴과 알래스카, 하와이주의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 허용 등 파격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북부 뉴저지와 맨하탄을 직접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선의 신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노인 아파트 대기자는 20만 명, 평균 대기 기간만 7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연분홍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과 함께 워싱턴의 명물로 꼽히는 벚꽃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3월 들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일찍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DC. 포토맥강과 타이달 베이신을 에워싼 3천여 그루의 벚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우며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로 104회를 맞는 2016 워싱턴 벚꽃 축제는 매년 인기를 더해 올해는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킥오프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연날리기, 16일에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페이스 페인팅, 비어가든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더해져 워싱턴 지역에는 벚꽃만큼 많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화창한 날씨에 가족과 친지, 연인들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 순간의 추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만개한 벚꽃들을 보며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은 온몸으로 만연한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26일 서부의 워싱턴과 알래스카, 하와이주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세 곳 모두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세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26일 워싱턴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72.7%를 득표하며 27.1%에 그친 클린턴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샌더스는 또 알래스카주에서는 81.6%의 득표율로 18.4%를 얻은 클린턴에 압승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70.6%의 지지를 받으면서 29.2%에 그친 클린턴을 눌렀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101명, 하와이 25명, 알래스카 16명 등 모두 142명의 대의원이 배분되는데 이들 지역은 일찌감치 샌더스의 승리가 예상돼 왔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백인 비중이 높은 데다 일반 유권자가 아닌 등록 당원만이 참여하는 코커스 방식이라 여성 지지자가 많은 샌더스에게 유리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샌더스 돌풍 지속에도 대체적으로 최종 역전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클린턴 후보는 1,712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2,383명의 71.8%에 달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1,00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 허용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 금지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5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펼칠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무장 용인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핵 무장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발언입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에서 공평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 문제를 놓고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사우디를 길들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를 비롯해 기타 아랍 지역 동맹국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에 지상군을 보내거나 미군이 전투에 나서는 대가로 상당한 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원유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와 주지사가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 협의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정계 싱크탱크의 말을 인용해 조만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부터 패스트푸드 직원과 뉴욕주 공무원에 이어 전체 업종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최저시급 15달러 인상과 유급병가 확대를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최종 합의된 임금 인상안은 당초 쿠오모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과 지역이나 인상 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하원은 뉴욕시 최저임금은 2018년 말까지, 롱아일랜드와 업스테이트 뉴욕 등 나머지 지역은 2021년 7월까지 최저시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던 상원은 4월 19일 뉴욕주에서 치러지는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기간을 지역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주정부가 허드슨 리버 새 터널 공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면서 공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 뉴저지와 맨하탄을 직접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선의 신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허드슨 리버 새 터널 공사의 일환으로 북부 뉴저지에서 맨하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 노선 신설을 승인했습니다. 허드슨 리버 새 터널 공사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어 오다가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신설 열차 노선 프로젝트도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으로 직행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는 호보큰의 메인 벌겐역과 시카커스의 패스케이크밸리역에서 출발합니다. 북부 뉴저지와 맨하탄을 직접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에도 진행됐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맨하탄 직행열차 노선의 신설로 인해 이 일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는 교통법규 위반 벌금으로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올렸습니다. 특히 주차 위반 벌금이 이 가운데 3억 6천만 달러를 넘으면서 무려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교통법규 위반 벌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1년간 벌금으로만 총 9억 5,7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유형별 벌금 분포를 보면 주차 위반 벌금이 5억 6,500만 달러로 전체 벌금 중 무려 59%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근처와 같은 속도 제한 구역에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과속 위반 벌금은 4년 전보다 41%나 증가해 7,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부과된 벌금은 2년 전보다 6.9% 증가한 2,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인 비전제로의 일환으로 앞으로 과속감시 카메라와 버스 차선 단속 카메라를 각각 100대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 벌금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등 위기에 놓였던 뉴욕 시립대 수업료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뉴욕 시립대 예산의 삭감을 발표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입장을 철회하고 16억 달러 전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 측이 뉴욕 시립대의 운영 예산 16억 달러 전액을 주정부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월 발표한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뉴욕 시립대 소속 4년제 대학들의 운영 지원금 4억 8,500만 달러를 주정부가 아닌 시정부가 부담하라고 명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립대 측은 주지사가 삭감한 지원금을 시정부가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약 50%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6,330달러인 풀타임 학생의 수업료는 9,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주 하원도 뉴욕주 예산안에 뉴욕 시립대 지원금을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24일에는 맨하튼에서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쿠오모 주지사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측은 뉴욕 시립대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다며 조직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예산 절약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노인 아파트 대기자는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만도 7년이라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의 노인 아파트 대기자도 3,000명에 달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관련 정책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 리브 온 뉴욕은 연방주택개발국의 지원을 받아 노인 아파트로 분류되는 뉴욕시 277개의 건물 가운데 120곳을 대상으로 시의회 선거구별 입주 대기자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자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아스토리아와 롱아일랜드 지역인 22선거구로 19,8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브루클린 선셋파크, 보로파크 등의 38선거구로 11,163명, 3위는 브루클린 부시윅과 그린포인트 등 34선거구로 8,5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1개 뉴욕시 선거구 중 플러싱 지역인 피터구 시의원의 20선거구는 2,950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러싱 지역의 노인 아파트 지원 수속 등을 담당해오고 있는 퀸즈 YWCA 관계자는 보통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이사를 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며 시정부가 풀어야 할 고질적인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리브 온 뉴욕은 뉴욕시 전체의 노인 아파트 대기자는 20만 명, 평균 대기 기간은 7년에서 최대 1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은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붙이는 짐에 넣을 수 없습니다. 휴대 수화물일 때도 160와트시 이하만 허용되고 규격을 넘으면 붙이는 짐이나 기내 휴대 모두 금지됩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튬 배터리의 항공 운송을 제한하는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 최고위급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운항위원회가 제출한 충전식 리튬 배터리의 여객기 내 반입 금지 권고안이 승인됐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 배터리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화물 전용기로 운송할 경우에도 충전율이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 기준으로 보조 배터리는 붙이는 짐에는 무조건 금지되고 휴대 수화물일 때에도 규격이 160와트시 이하일 때만 허용됩니다. 또 장비에 부착됐을 때도 160와트시를 초과하면 붙이는 짐이나 기내 휴대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안전기준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채택 여부를 각 나라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한국발 항공기에만 적용됩니다. 최종 선택권은 각 항공사가 갖고 있지만 한국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에 필요한 탄소 복합 소재 신기술이 LA 한인 기업을 통해 한국 진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제시와 공장 설립 계약이 구체화되면 수출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 미래 성장 산업 탄소 복합 소재 신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 CSI와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기업 타컴사가 기술 이전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The agreement is going to take the technology that exists right now with me and with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and move that to TARCOM. And I will be fully involved in this operation. 탄소 복합 소재 신기술은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하고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헤게마이어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It's better because it lasts a lot longer. It'll last 100 years instead of 10. No corrosion.
and it's actually, and it's less costly because it's faster in the construction, and so you may get the construction done 5-10 times faster than the old-fashioned way. 탁검사의 박중원 회장은 탄소 복합 소재 신기술은 우주 항공 군사 기술을 응용해 상용화에 적극 활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UC 샌디에고의 닥터 헤게마에는 이것을 건설, 토목, 교량으로 이미 사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폭파 방지나 많은 그 지진 대비 내진 시설에 사용한 바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청계천 보건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 도로공사의 여러 프로젝트에 이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북 김제시 최일동 투자유치과장은 탁검사의 신소재 생산 공장이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 상승 효과는 물론 지역 발전과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탁검사가 김제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품 양산 공장 건설은 1억 달러 규모로 오는 5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 기술 이전 협력을 통해 LA는 물론 한국에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 정부가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대대적인 축구 인재 양성에 나서면서 마치 유럽의 성을 통째로 옮긴 듯한 축구 사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기차 모형만 30년이 넘게 만든 남자도 있는데요. 화제의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유럽의 궁전 같은 건물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잔디밭, 입구에 거대한 월드컵 트로피가 서 있는 이곳은 중국 정부가 무려 2천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축구 사관학교입니다. 希望能够进到国家队去，然后进入西甲的一些皇家马德里的俱乐部。 학생들은 먹고 자고 수업받는 시간 외에는 종일 축구 훈련을 받고 매주 토요일에는 축구 시합에 참가합니다. 我们这个学校的办学目的，首先是为了振兴中国足球，培养足球明星，这是我们的办学目的。 월드컵 진출과 우승을 목표로 중국은 축구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2017년까지 2만여 개의 축구 중심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고즈넉한 마을에 기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터널을 지나 산과 도시까지 기차는 이곳 저곳을 잘도 달립니다. 기차와 기차가 달리는 작은 세상은 77세의 하워드 씨가 지난 30년간 손수 만든 것. Their liking of trains. Some carry it out a little further than others, like myself. My inspiration was my father. Got my first train layout at age 3. 지하실에 만든 기찻길은 길이가 무려 400여 미터나 돼 기차가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지하실뿐만 아니라 주방, 거실에도 온통 기차 모형뿐. 기차 사랑이 지나쳐 2번이나 이혼당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세 번째 부인과 살고 있습니다. He's always in the basement. He's not out at the pubs or the bars. He is working on his layout and having a great time. So I think it's a great hobby. 영국의 첼트넘 경마 축제에 등장한 챔피언 기수와 경주마. 똑같은 양복을 입고 모자까지 맞춰 썼습니다. I think the tweed really suits Morstead, and I think he's certainly to win best dressed horse. 말 의상은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명품 양복 회사에서 4주에 걸쳐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 양복을 만들 때보다 10배나 긴 18m의 원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양복이 잘 어울리는 신사 경주마. 올해 베스트 드레서 상을 받을 만하네요.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뉴욕 한인경제협회장 이영로 씨와 하영로 키마스 건축대표가 2016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회장과 하 대표는 이민사회와 미 주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상은 1986년 제정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5월 7일 맨하튼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사회의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 건립 후원금이 3월 셋째 주 2만여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총 9만 6천여 달러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10,000를 기부한 백다령 씨를 비롯해 최창욱 가족이 $3,000, 뉴욕 그리스도교회 $2,000 등에서부터 $200, $100, $50 등을 기부하는 개인까지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아시안 여성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계 29세 맹희 씨는 지난달 7일 7번 전철 허드슨 야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물에 미끄러져 다리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어머니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맹 씨의 변호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역사에 누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가 다음 달 5일 주택 수리면허 교육을 시행하고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영진 회장은 최근 단속이 심해지면서 인스펙터가 공사 현장에 갑자기 들어와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은 플러싱협회 사무실에서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교육을 마친 응시자들은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